뭐 그런 얘기 있어요. 10일에 있다가 병을 어렸어요. 근데 병원 가면 의사가 병명을 찾지를 못해요. 병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진단 받죠. 아니 내가 뭐 소문을 자주 누워있는데 소문을 자꾸 안 누니까 그게 무리가 갔나 봐요. 저는 신유신념을 많이 알아서 결국은 소변줄 달았는데 이거 신장에 괜찮은 음식이랑 또 지금은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이 정도 되면 갱년기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좋은 음식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시설에서는 스트레스가 좀 많으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 쪽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기나 2번 정도 한약을 먹어요. 그 한약을 해주시는 한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는 스트레스를 가중해는 안 된대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제가 성격을 좀 바꿨고 내향적인 거에서 외향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좀 긍정적인 게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한 14년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좀 빙 돌았으니까. 그래서 한번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지에 힘이 빠져요. 온 몸에 힘이 쫙 그냥 뻗치지도 않고 쫙 빠져있어요. 그럴 때는 앉아있다가도 얼른 내려서 이거 몸에 졸리는 걸 좀 풀어줘야 되고 압박하고 있는 건 다 풀고 누워있어요. 그리고 또 그럴 때는 당분 같은 것도 좀 먹어줘야 돼. 그러고 한 몇 시간 있으면 또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근데 지금 얼마 전에 하나를 더 늘려서 점심때 또 챙겨 먹거든요. 3번 먹어야지. 3번 먹으니까 지금은 또 괜찮아요.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장애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직이 더 심해지고 하던 동작들이 범위가 좀 안 되고 네.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예전엔 근육 이완제를 안 먹었었거든요. 요즘에는 드세요? 예, 요즘에는 경직이 좀 많아져서 잠을 잘 못 자요. 특히 내성마비들은 경직형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경직 한번 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완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유형별로 맞는 스트레칭은 물리치료사들이 와서 해주는 방식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꼭 병원으로 아니면 한의원, 병원, 개인 병원 찾아가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참 힘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좀 되면 사실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분들은 시간이 저녁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저녁에 병원 가면 뭐 물리치료 아니면 헬스클럽 이런 거 저녁 가면 안 하거든요. 문 안 닫고 하죠. 복지관도 문 닫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저녁에 활용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방문 진료들, 방문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장애인분들이 건강을 좀 지키는데 관리하는데 좀 더 도움이 확실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원구에는 이제 보건소가 3개가 있어요. 공릉보건소, 월계보건소, 그다음 노원구 보건소. 노원구는 노원구가 본 메인이고 월계하고 공릉은 어떤 지부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재활 운동 치료실이 있어요. 아하. 네네. 근데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데 네. 밤에는 안 돼요. 아. 저녁 7시 이후. 그럼 퇴근 시간이면 저녁부터. 네네. 못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가고 싶은데 네. 못 가요. 또 토요일은 또 쉬고. 안 열죠. 네, 쉬고 안 열죠. 그러니까 뭐 주말에 좀 관리를 좀 하면은 그래야 좀 괜찮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공릉도 마찬가지. 보건소가 그 물리치료 할 수 있는 재활 물리치료 해주는 자유 공간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일반 헬스클럽을 간다? 그건 좀 어불성설이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기본적으로는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운동 치료실이 거기 물리치료사가 상주에 있고 하니까 상담 받고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거든요. 무료예요. 예. 예. 그거를 저도 끊었죠. 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로 출근해서 대부분이 회의하거나 또는 뭐 교육, 장애인 인식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이 있으면 교육하러 갔고요. 그리고 집회, 기자회견, 그리고 연대단체 회의.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서울시 인권위원회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돼 있는 그 자문 또는 뭐 정책 제안, 토론회 이런 걸로 정말 너무 바빴죠. 네. 네, 토요일 날 그냥 집에서 쉬다가 감기 걸려서 기침 좀 하고 그랬는데 기침하면서 이제 가래도 생기고 그래서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고 있다가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숨이 차고 그 숨이 많이 차서 병원을 좀 가야 되나 이러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혔어요. 그래서 호흡이 못하게 됐죠. 그래서 좀 위기 상황이었고요. 119가 와서 병원에 가서 정말 인공호흡기를 해서 그 관을 삽입해가지고 숨을 쉬게 됐고 숨을 쉬기는 하는데 의식은 깼는데 병원에서 자가호흡을 제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숨을 못 쉬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만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때서야 이제 처음 알게 됐죠. 제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 그래서 스스로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폐기능이 굉장히 약해 있다.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여기저기 가게 됐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기도 절개를 해야 된다. 언제든지 이게 기도가 막힐 위기가 있다. 왜냐하면 척추가 많이 휘면서 기도도 변형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전에는 이 기도가 이제 잘 그나마 버텨줬는데 이 기도가 변형이 되면서 지금은 가래라든가 조금이라도 몸에 뭐 안 좋은 게 있을 땐 이 기도가 막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도 절개를 해야 한다.
위험에 처했을 때 이 가래를 뽑아내기 위해선 기도 절개를 해야 한다. 밤이라도 이런 위기가 닥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기도 절개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랬을 때 그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럼 그 아프면서 좀 답답하게 여겼던 게 의사들이 대부분이 저를 비장애인 중심의 기준에서만 저를 많이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장애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 제 장애를 아는 의사가 없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해주신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70이 넘으면 그 이산화 중독 상태가 된대요. 그런데 저는 막 70이 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저한테 계속 이산화탄소 중독 증세, 어지럽냐, 머리가 아프지 않느냐, 가슴이 답답하지 않냐, 숨차냐 이런 얘기 계속 물어봤는데 저는 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해 만성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움직이면 숨차고 힘이 들긴 했지만 그냥 이게 내 몸이 힘든 건가 보다 라고 지내왔었던 거고, 산소가 부족해서 심장이 빠르게 막 뛰고 있어도 몇 바퀴 굉장히 빨리 뛰고 있었어도 이거는 그냥 내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살아왔었던 건데, 이번에 의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못 되고 왜 이런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사들은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그러니까 장애 정부에서 좀 바우처 시간처럼 장애인 건강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나 또 병원에서 저처럼 물리치료가 제 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 버는 쪽 때문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잘린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험료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 형편에는 또 국가에 치료를 받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살림은 제 친구가 그 김철이라는 분한테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일기 이런 그에 속해서 이제 그분의 제자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2007년도서부터 이제 2007년, 2008년에 그 악기를 이제 트럼펫을 불게 됐는데, 불면서 이제 몸이 그러니까 풀려야 실제 몸이 악기다. 그래서 몸을 풀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하면서 일단 몸살림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는 그 왼쪽 소아마비 다리가 저는 그 전까지는 이 다리는 뭐 낫거나 또는 그러니까 더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는 제가 손으로 만진다거나 도구를 이용해서 다리를 풀어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차가웠던 다리가 피가 통하면서 이렇게 좀 따뜻해져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직접 하게 된 거죠.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러니까 몸살림 운동을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같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그 안산의료생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이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몸살림 운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복지관에서도 좀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걸 뭐 그러니까 직업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았을 때 만약에 뭐 체했거나 뭐 이럴 때 몸을 그러니까 풀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좀 낫게 한다거나 또는 그런 거죠.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제가 20대나 30대 때도 이 오른쪽 그 이 눈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떨림의 증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몸살림에서 이렇게 이제 팔을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쪽 그런 것들이 이제 아예 없어졌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산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굉장히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그러니까 무릎에 이제 물도 차고 심하게 얘기하면 무릎도 차고 해서 산에를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몸살 운동을 하면서 수시로 일상에서 그러니까 다리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실제는 웬만한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그러니까 이 다리에 그 관절에 이렇게 무리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을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주로는 전 초기에는 그러니까 푸는 걸 많이 했었고 지금은 먼저 그러니까 근육을 좀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이런 몸살림이 어쨌든 뭐 비장애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어쨌든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고 바르게만 서 있으면 그러니까 몸은 그러니까 굳지 않고 웬만한 병에 안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몸이 뒤틀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장애로 인해서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운동은 그러니까 손이 좀 안으로 이렇게 말린다거나 이러면 실제 이 사람의 운동은 바깥으로 이렇게 펴주는 그러니까 반대적인 운동을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운동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을 잘 때 그러면 비계나 이런 다른 보조물들을 이용해서 그 자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펴질 수 있게 발목이 돌아가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그러면 발목이 돌아가서 이 몸 전체가 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발목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목으로 인해서 틀어졌던 모든 관절들이 다 제자리에 찾아야지 실제는 그 제자리로 찾아가야지만 자기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몸은 하나의 그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만 틀어져도 몸 전체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디 특정 부위를 딱 풀면 뭐 백방 낫는다 이런 게 아니라 몸의 그 부분을 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데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뇌병변 장애인이나 이분들도 당장에 그러니까 이 안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밖으로 필 수 있는 이 운동을 작지만 하나라도 계속 하는 거고요. 어쨌든 자립적 삶을 위해서도 내 몸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의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보면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의사에게 치료받고 재활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하면 사회적 환경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을 규정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의사나 이런 어떤 병원 전문적 치료가 30%라고 하면 나머지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것도 한 70%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본 사업이 2018년 5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방문진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주치의 제도로 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의사들이 신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충분히 신청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우리 이제 한의사들은 저희 청안 같은 단체들은 뭐 의사들도 안 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를 한의사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 한의사들도 장애인 주치의.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복지부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어떤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료 선택권이잖아요. 근데 의료 선택권까지 지금 그러니까 배척당하고 있는 거니까 의료 선택권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복지부에서 의과하고 그러니까 한의과하고 치과를 이제 또 같이 내년에 넣으려고 하고 있겠죠. 비장애인분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건강 습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일반적인 교육하고 똑같아요. 일단 식생활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제 활동량이 많진 않으시니까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좋으니 좀 움직이시고 중증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움직이실 때 한쪽으로만 움직이지 않도록 보통은 이제 본인이 편한 쪽으로만 움직이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지만 많은 것들 배웠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배운 거는 사람의 말이더라고요. 이거는 건강권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너 정말 참 잘 참아줬다. 잘 이겨내줬다. 이런 말 해주는 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들이고요. 그리고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느끼는 게 아플 때가 제일 약해진 상태잖아요. 제일 약해졌을 때 의료진이나 보호자들이 잘 참았어. 잘 할 수 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이 큰 힘이 됐어요. 순간순간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검사받고 이럴 때 가지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다. 많이 아프지 않다. 이건 순간 지나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되는 말들이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서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상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퇴근길이어서 버스가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았거든요.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장애인분이 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장애인분이 타니까 저상버스 내려와야 되고 이제 장애인 전동 휠체어 올라가고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좌석 접어야 되고 하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그 공기가 되게 좀 별로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장애인들은 되게 미안해져서 막 전동 휠체어로 더 기어 들어가고 사람들은 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다니냐 하는 뭐 그런 표정과 말은 안 하지만 뭐 그런 좀 무거운 공기의 느낌이 있고 장애인분이 내리면서 이제 그 안에 대고 계속 인사를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런 미안함과 그런 불편함을 서로 느끼지 않아야지 될 텐데 아직은 그런 게 많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은 의료 체계상의 문제도 물론 많이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먼저 해소돼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의료기관에서도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근데 점점 요즘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그 2014년도 이때만 해도 진짜 많이 못 뵀거든요. 이 장애인분들을 많이 못 뵀는데 그래도 조금씩 더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은 분들이 그냥 병원을 편하게 찾아가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선행에 법적인 제도가 좀 잘 받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좀 있어요. 장애인이 받는 건강검진 비율은 전체 인구보다 10% 이상 차이를 보인다. 그만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녀의 비율 또한 비슷하다. 일반 건강검진의 판정 결과는 더 심각하다. 장애인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전체 인구보다 2배 이상이다. 건강하다는 판정도 4명에 1명꼴이다.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 또한 75.41로 전체 인구보다 3배 이상 길다. 나이별 1인당 진료비 또한 전체 인구보다 장애인이 월등히 높다. 특히 아동 시기인 0에서 9세와 노년으로 접어드는 50에서 59세 시기에 전체 인구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특정 인구 집단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 지표인 조사망률 수치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보다 5배가량 높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화를 포함해 성별을 고려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25조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1조.